그래서 오늘 게 좀 어려운 게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앞에 있는 파트는 좀 빨리 갈 수 있어. 오늘 그냥 여기 집합 여기 단어만 끝내는 거죠. 27번부터잖아.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라면 어떤 기호로 쓰냐? 집합끼리 볼 거니까 A 집합과 B 집합. 얘네들의 포함 관계,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 뭐 집합 기호를 쓴다. 그러면 요 기호가 써졌다는 소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거를 A란 녀석이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이 의미가 뭐냐? A에 대한 원소들이 있겠지, 그지? 뭐 A 해가지고 얘네가 뭐 1, 2, 3 이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B에 대한 원소가 뭔지 몰라도 이게 만족해요라고 하면은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가 B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부분집합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지금 이 7번에서 보니까 얘네 부등식으로 나와 있거든. 부등식 A 집합은 뭐 원소 나열법이 아니구나. 얘네 첫 번째 집합으로 해서 X의 범위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한 뭐 어떤 원소가 있는지는 뭐 엄청 많은 원소들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고, B 집합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A 빼기 4보다 크고 2A 더하기 3보다 작은 요 원소들이 뭐 B 집합에 대한 원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돼 있다고? A라는 녀석은 B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포함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뭐라 생각해야 돼? A가 어쨌든 부등식의 범위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무조건 B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부등식에서 할 때 이런 범위들을 확인하려면 뭐가 편하다 그랬어? 기억나냐? 부등식에서 할 때 저런 것들 뭐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할 거야? 응? 그럼 어떻게 하자고? 뭘 쓰자? 수직선을 쓰자. 기억해야 돼. 우리가 집합이 아니라 뭐 다른 녀석에서 문제를 풀 때 뭐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뭐 적용은 됐을 건데, 2차 부등식에서 이제 너네 곧 할 거 아니야, 내년에 바로 2차 부등식에서 할 때도 얘네들 우리가 범위 같은 거 좀 구할 때 우리는 수직선을 더해서 할 거다. 그러면 수직선 어떤 식으로 포함돼야 되냐? A라는 녀석이 어떤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 A의 범위가 B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B 범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부등식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내가 썼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야? 이 A 빼기 4라는 녀석은 어쨌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내 마음대로 표시한 거지. 그 다음 1이라는 녀석은 2A 빼기 3보다는 작을 거야 라고 표시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표시까지 해줬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거 뭐 있다고? 얘네들 등호, 얘가 등호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확인하라고. 그러면 얘를 확인하는 거 실제로 A 빼기 4가 마이너스 2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냐? 들어가야 되니? 안 되지. 만약에 A 빼기 4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보자. 실제로 같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이 안에 있는 A 집합은 요놈 마이너스 2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가잖아. 야, 근데 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요 B 집합이라는 녀석이 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A가 B 범위 안에 있다고 내가 말할 수가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는 등호 들어가도 돼? 또 생각해봐. 등호 들어가도 돼? 어떻게 기똥차게 반대로 말하지? 얘들은 들어가도 돼. 이런 거 생각하는 거를 왜 이거를 왜 들어가도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갖다 쳐. 그러면 여기 1이라 쳐서 A 범위가 어떻게 나와? 1이라는 녀석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왼쪽으로 갈 거야. 근데 2A 더하기 3이라는 녀석 뭐 이해 못했잖아. 왜? 이러고 있어. 2A 더하기 3이라는 녀석도 1이라는 녀석을 범위를
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얘를 갈 거거든. 근데 결국에 우리 전제 조건이 뭔데? 2a 더하기 3은 1보다 큰 놈 중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같아도 상관이 없다고. 실제로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1을 제외한 모든 애들이 다 안쪽에 있긴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 범위 뭐 두 가지 나온다는 소리네. a 빼기 4는 y보다 작아요. a는 2보다 작아요. 범위 하나. 그 다음에 2a 더하기 3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뭐 적당히 쭉 계산해주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최종적으로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다. 문제에서 범위 뭐라 나오냐? 정수 A의 개수가 나오네. 그럼 정수 A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야? 응? 마일 0일 3개네. 그 다음에 30번을 굳이 해야 되나? 해야 되는데 그냥 중간 과정까지만 한번 봐보죠. A 집합 너 딱 봐도 이거 안 하면 저기 가서 물어볼 거잖아, 그지? A 집합 어서 여기 두 개 있고 B 집합 B 집합은 6 A 빼기 1 B 그리고 먼저 3개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뭐 하나 나와 있어? A 또 이렇게 나와 있네. A는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자고? A에 대한 원소들은 무조건 B의 원소여야 돼. 이런 말이야. B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딱 보니까 얘네들을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요 2라는 녀석, 우선 문자 보는 거는 좀 귀찮으니까 숫자 먼저 볼게요. 요 2라는 녀석을 봤는데 얘가 6이랑 같은 건 당연히 이상하고 얘가 요 놈이랑 같을 수도 있겠네. 또는 얘가 요 놈이랑 같을 수도 있겠네. 하고 두 가지 범위 쪼개자고. 첫 번째 범위 2라는 녀석이 A 빼기 1일 때 있을 거고 두 번째 2라는 녀석이 B일 때 있을 거라고. 결국에는 이 케이스들에서 뭐 어떻게 A, B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의미긴 해. 그러면 이 여기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A가 뭐라는 소리야? 3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A가 3이라면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A가 3이라면 집합 A에 대한 원소는 2하고 7이야 라고 나온다고. 2하고 7이야. 그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봐. 2가 A 빼기 1이라고 내가 생각했어. 근데 A에 대한 원소는 무조건 B의 원소여야 되지. 그럼 뭐야? 자연스럽게 7은 B야. 됐냐? 여기 바로 가야 돼. 7은 B다. 그러면 뭐 여기 관계에서는 A가 3이고 B는 7이야 라는 거 케이스 하나 나왔다고. 그 다음 두 번째 B가 1에 그러면 얘는 있는 거 이렇게 그냥 과정 생략하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소리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돼? 얘들끼리 같아야 돼. 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같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그럼 여기 쓰면 되네. 2A 더하기 1이 A 빼기 1이야. 그러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라고 나와버려. 근데 케이스가 하나 더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2면서 B가 2인 놈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지를 좀 생각 안 한 게 있었는데 요 놈이 요렇게 갈 수도 있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네. 그지? 그래서 B가 2일 때 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다. B가 2일 때 또 두 번째 케이스 걔는 누구? 2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6인 경우도 있을 거다. 그러면 2A라는 녀석이 5이고요. A는 2분의 5. 그래서 A가 2분의 5일 때 B가 2인 녀석도 있을 거다.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 소리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 뭐 구하라 했어? 두 개 더한 거의 최대, 최소 구하라 했잖아. 두 개 더한 거의 최대 10. 두 개 더한 거의 최소 뭔데? 얘네 0. 그 다음에 31번. 네, 31번에서는 이제 부분 집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실제로 구할 줄도 알아야 돼. X 집합에서 지금 이런 범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얘네 정수예요.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그럼 이게 범위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아볼 거고 이제 그거를 좀 편하게 A집합이라고 내가 해볼게. 그럼 A집합에 대한 원소들 내가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해서 하니까 2라고 5로 되나? 1부터 5 사이에 있는 x값 중에서 정수래요. 그러면 2, 3, 4라고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작성했어. 야, A가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얘들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부분집합에서 우선 너가 두 번째니까 부분집합에서 어떤 집합이든 이 부분집합이라면 무조건 두 개는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 뭐였어? 기억나냐? 1이요. 1 이러고 있다. 부분집합 무조건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무조건 두 개는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거야. 공집합이랑 어떤 집합이든 다 똑같아.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 그러니까 0이 공집합이랑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은 무조건 부분집합이야. 무조건 어떤 애가 나오든 이 두 개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A집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 그냥 2, 3, 4를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부분집합에서 좀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도 돼. 그냥 단순하게 얘 원소가 3개인데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잖아. 2 하나 또는 3 하나 또는 4 하나 그지? 원소 2개짜리 있을 수 있어요. 2, 3 2, 4 3, 4 그리고 원소 3개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걔가 누구야? 그냥 자기 자신이야. 그지? 그럼 결론은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하고 나온다고. 막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은 원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이 개수가 많아지거든. 그래서 모두 구하세요 하는 문제들은 보통 원소 많은 것들 안 나와요. 33번 알아서 구해야겠네. 이거는 안 해줘야 돼. 알아서 해라. 그래서 32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개념적이지만 지금 집합 A는 원소 A, B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P에 A라고 나와 있는 녀석이 있을 건데 걔는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어? 이제 라지 X라는 녀석이 원소고요. 이 라지 X는 A에 대한 부분집합이래. 이런 말이지. 그러면 A에 대한 부분집합인 거 한번 우리가 구해봅시다로 한번 가야겠네. A에 대한 부분집합. 그지? 얘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김민아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는 거 2개 뭐라고? 공집합 하나랑 자기 자신 그래서 얘 기준으로는 원소 2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을 때 공집합은 집합기호 안 써. 아까 여기서도 확인했지만 근데 나머지 애들 원소 쓸 때는 집합기호 써줘야 돼. 그 다음 뭐뭐 있겠어 그러면? A 하나짜리 B 하나짜리 있을 거라고. 됐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해 잘해. A 라시 A 해가지고 여기에 원소 A, B야. 그거에 대한 부분집합 넘어갔어. 하나, 둘, 셋, 4개 나왔지. 야, 이 부분집합 4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P에 그지? 그러면 이 X라는 녀석이 될 수 있는 녀석 그러니까 X가 뭐라고 표현 가능하냐라는 말이야. X가 뭐라고 표현 가능하냐. 오케이? 그럼 X들이 이런 애들로 우선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놓고 야 X도 집합이지. 그지? 그럼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 집합기호 쓰고 여기 안에 공집합 여기 안에 집합 A 여기 안에 집합 B 여기 안에 집합 A, B라고 나와야 된다. 됐죠? 그래서 우선 P, A라는 거를 우리가 작성을 해놨다. 쓸 거면 내가 여기 잘못 써버렸다. X라고 쓰는 것보다 P, A라고 쓰는 게 좀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X라는 녀석, 이 라지 X는 지금 요런 애들이다. 그래서 쓸 거면 이런 애 가야겠다. 얘네들이 라지 X인 거야. 그냥
얘가 라지 x일 수도 있고 얘도 라지 x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그거를 집합기호 안에 넣은 게 PA라고 하라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씩 확인할 수 있네. 기억 보니까 B는 P의 원소야? 아니지. 그냥 B하고 이 집합 B는 달라. 오케이? 그래서 원소 아니다. 니은은 어떤데? 니은은 맞는 말이지. 그지? 공집합이라는 녀석이 원소로 포함되어 있어. 원소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걔를 집합기호 안에 써버리면은 이제 C라는 녀석으로 표현 가능하다고. 부분 집합기호로. 디귿 맞냐? 디귿 틀리죠? 왜냐면 봐봐 여기서 차이점 좀 봐봐. 디귿 차이점. 지금 보니까 디귿에는 이렇게 써있잖아. 집합 A가 부분 집합일 거야. 그러면 PA의 부분 집합일 거야 라고 좀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야 이거 부분 집합 기호 써지면 어쨌든 집합으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집합으로 나타낼 때 안에 있는 녀석이 그 안에 있는 원소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 A라는 녀석을 원소라고 생각해서 쓸 거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케이? 즉 얘는 그냥 A를 원소다라고 생각해버린 거라고. 이해되죠? 이렇게가 틀렸어. 그럼 리을은 어떤데? 리을은 맞는 말이지. 집합 AB라는 녀석이 원소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이 이제 원소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34번 집합끼리 같다는 그래도 이제 눈으로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그냥 확인이 가능해서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냥 우리 저기 유형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A 집합이랑 B 집합이 같아요 라고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또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서 B도 A의 부분 집합이야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우선 나머지 것들은 좀 직관적이야. 근데 이거 얘를 봐야 돼. A가 그러니까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소리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다 B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말이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다 A가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말이니까 결국에 같아야 돼. 그래서 요 세 가지 좀 기억 잘 해놔야 돼요. 특히 이렇게 두 개 연결 많이 된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도 확인만 하면 되니까 A 집합에서 A0 빼기 A에 플러스 1 그리고 마 5랑 1 이렇게 나와 있고 B 집합에서 A 빼기 1 그리고 1 빼기 3 그리고 3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서로 같을 거래. 서로 같대. 하나씩 확인합시다. 지금 3 우리 문자 확인하는 거 힘들다 그랬지? 먼저 숫자 확인할 거야. 요 3이라는 녀석 어쨌든 A에 대한 원소로 있어야 돼. 누가 3이야? 얘가 3이야. 그럼 식셀 수 있네. A제곱에 빼기 A에 더하기 2는 3이야. 그러면 얘를 그냥 빼기 2로 그냥 가져갈게요. 빼기 2는 0. 그러면 A의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A가 뭐 나와? 2던가 마이너스 1이던가 나올 거다. 그러면 A가 2일 때 같은지 확인해보고 마이너스 1일 때 같은지 확인해보고 A가 만약에 2라고 칩시다. 그럼 A가 2였어. 얘 1, 얘 마 5. 뭐야 이거네. 그럼 여기는 그냥 좀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실제로 구하는 건 자주 안 나와. 그냥 이제 나 한 번씩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고 보통은 부분 집합에 대한 개수는 이런 식으로 풀 거다. 그래서 아까 A에 대해서 우리가 뭐 A1, A2 쭉 가서 A의 N 해가지고 얘네가 몇 개란 소리 N개라는 거 기준으로 우선 볼 거다. 그러면 A 집합에서 A1부터 AN까지 N개에 대한 원소가 있다면 얘네들의 부분 집합 개수는 2의 N제곱해라고 내가 생각을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그 앞에 첫 문제 걔네들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였었어? 2, 3, 4 해서 우리가 뭐 쭈루룩 구했었잖아.
그 걔네 8개 나왔었거든. 실제로 2의 세제곱계 하고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자기가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내 손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좀 뭐 자기가 알아놓지 않았다면 손으로 구해야 돼요. 언제 구하고 있냐고. 그지? 여기면 2의 거듭제곱계라고 생각을 해버려라. 그러면 문제에서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가 128이고 그러면 야 2의 n제곱계가 128이래. 혹시 128 2의 몇 제곱? 기억나니? 7제곱.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기 편한 거는 8, 8, 63 얘를 좀 생각하기 편해요. 8, 8, 63 얘가 2의 6제곱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2의 7제곱이고 A의 원소 개수는 7개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긴 하겠네. NA는 7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진부분 집합은 무슨 말이냐? 부분 집합 중에서 뺀 거야. 누굴 빼? 자기 자신을 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론은 개수로만 따지면 한 개 빼세요 이런 말이고요. 알겠죠? 근데 B의 진부분 집합 개수가 31개래요. 우선 그러면 32를 생각해라 라는 말이지. 하나 뺀 게 31이니까 그럼 2의 5제곱이네. B는 5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제에서 알아서 그 조건에 맞춰서 잘 확인해라. 막 40번, 41번 보니까 40번에서는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공집합 안 들어가고요. A가 아니래. 그러면 결국에는 부분집합 개수 구한 다음에 뭐를 빼라? 어? 네. 뭐를 빼라? 공집합이랑 부분집합인 몇 개를 빼라? 개수가 몇 개야? 예. 공집합 하나 뺄 거고 네. 자기 자신 뺄 거니까 2개 빼라고. 네. 응. 그렇게 생각하면 됐냐? 적당히 문제 조건에 맞춰서 그냥 활용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42번. 이제 여기 있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니까 42번 바로 갑시다. 지금 여기 유형에서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몇 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뺀다 이런 건데 한번 문제에 적용시켜서 확인할 거야. A 집합. 얘는 15 이하 홀수니까 그냥 쓸게. 1, 3, 5, 7, 9에 11에 13에 15라고 생각해버리고 원소 나열법으로 문제에서 뭐라 나와있냐? 라지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뭐가 아니야? a 자체는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x는 a의 진부분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x 중에서 2라고 9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잘 생각해야 돼. 두 가지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니까 무조건 어떤 녀석을 가지는 경우 또는 무조건 어떤 녀석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좀 간단한 걸로 하나 예시 확인해보고 여기서 바로 적용할 거야. A에 대해서 아까 우리 2, 3, 4라는 녀석이 있었잖아요. 2, 3, 4라는 녀석. 한 8개 쓰기도 귀찮은데 2개로 하자. 2, 3으로 가자. 2, 3. A가 2, 3인데 A에 대한 부분집합을 내가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그 X라는 녀석으로 내가 생각해서 이 X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뭐가 있을 거냐 해보면 공집합 그리고 하나짜리 그리고 2개짜리를 생각할 수 있거든. 있는데 여기서 봐봐. 나는 2라는 녀석을 무조건 가지는 녀석으로 내가 구해볼래요?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이렇게 확인 가능하지.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 구하는 거랑 똑같냐면 얘를 제외를 하고 그냥 3으로만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3으로 부분집합 만들었대. 야 개수 2개야 2개. 뭐 공집합이랑 그냥 3 하나짜리 2개지. 그러면 나 이 제외해놨었잖아. 근데 왜 내가 무조건 가지는 걸 구할 건데 왜 제외를 하냐? 내가 쟤를 제외해서 만들어 놓은 여기에다가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면 돼. 공집합에다가 나는 2라는 녀석을 포함시켜버릴 거야. 그럼 무조건 가지게 되겠네. 근데 나중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3 하나짜리에다가 2를 포함을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라. 오케이? 그러면 가지지 않는다고 똑같아. 그냥 가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제외해. 걔 빼고 구해. 그냥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가진다라는 말이나 무조건 가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나 적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얘를 넣지 않는 경우 무조건 안 가질 거야. 얘를 넣는 경우 무조건 가질 거야. 근데 이 구하는 거를 어쨌든 제외하고 우리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적용 어떻게 가능해? 2라고 9를 무조건 가질 거래. 2라고 9는 무조건 가질 거야. 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하자고? 얘네 둘을 우선은 제외시켜.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내가 부분집합 개수 만들어서 2의 6제곱개네. 그치? 그럼 2의 6제곱개에서 끝나야 되나? 라고 봤더니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래서 한 개 빼야 돼. 이게 답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내가 3, 5, 7, 11, 13, 15 중에서 부분집합 예를 들어 뭐 이런 걸로 내가 부분집합 생각했다 치자. 5, 13, 15 이렇게 3개 이거 부분집합 맞지? 근데 1, 9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자리에 나는 2하고 9를 내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랑 똑같다고. 됐어? 이해할 수 있겠어? 2에 5. 응? 아니지. 63개겠지. 어, 말 그대로 하나 뺀 거라니까 이것 때문에. 아, 말 그대로 하나 뺀 거야. 왜냐면 1, 9를 뺐다 쳐. 1, 9를 뺐는데 결국에 내가 포함시킬 거지. 어쨌든 나중에 포함시킬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뽑는 그 하나를 제외시키자 이런 말이긴 해요. 근데 뒤에 문제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쭉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46번 같은 거 상문제여도 생각보다 상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른 유형보다는 그냥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야 상문제 그냥 너 홀수 어차피 한 번 살 거잖아. 이거 짝수잖아요. 짝수에서 상문제 하세요. 야 어차피 너 혼자서 문제 풀 때 못 풀어요. 못 풀 것 같아. 응, 그냥 해. 어차피 숙제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냥 해. 알겠지? 47번. 그러면 47번 문제는 앞에서 있던 요거를 그냥 응용 문제 한다는 소리고 A라는 녀석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네 그냥 이 수분을 그냥 합시다. 2하고 8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 봤더니 12야 짝수래. 그래서 2, 4, 6, 8, 10이라고 내가 놓을 수 있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 나왔어? X, 이 라지 X라는 녀석은 우선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서 A라는 녀석이 라지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대 라는 말이니까 우리 한번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자. 야 라지 X에 대한 원소들은 어쨌든 2, 4, 6, 8, 10 중에 있을 거야. 그지? 그래야 부분집합이지. 근데 이 A라는 이 8이라는 녀석이 X에 대한 부분집합이니까 뭐라 생각해야 돼? X라는 녀석은 어떤 일이 있든 무조건 A에 대한 원소는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말이지. 그리고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지.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 내가 한번 구해보자. 나머지 자리. 그럼 나머지 자리 어떻게 할까? 2하고 8은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제외해. 얘네들을 제외해.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남았어. 야, 이 세 개 가지고 부분집합 개수 구하면 되네. 문제마다 그 조건이 다르니까 조건 잘 확인해야 돼.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X가 A가 아닐 거예요. 막 이런 것도 나와. 그럼 결국에는 이 세 개 다 뽑는 거를 제외하고 한 가지를 빼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50번은 할 거야. 그럼 48이에요? 응? 8이에요? 응, 이게 세조곱이 8이잖아. 8개 하고 나오겠지. 50번. 50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진짜 엄청 많이 나와. 내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라지 X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조건 제시법으로 X라는 녀석이 원소인데 X가 n분의 9일 거예요. 그래놓고 X하고 N은 자연수 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 돼 있어? 조건이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B는 X의 부분집합일 거고 지금
x하고 b는 서로 같진 않아요 라고 나와있지. a, b의 순서상 이렇게 구하래요. 지금 이 문제도 그러니까 이 순서상이라는 단어도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 야 a하고 b가 집합인데 뭔 순서상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A가 몇 개 나올 거고 B가 몇 개 나올 건데 그냥 그거 나열시킨 거 개수 구하세요 이런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숫자 1, 2 이런 걸로 안 떨어진다고. 됐니? 그러면 얘들도 어쨌든 케이스로 나눠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봐야 돼. 이거 이게 뭔 말인데 X가 이제 뭐 N분의 9인데 얘네들이 X하고 N이 자연수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X가 1 들어가고 싶어. 자연수니까 1이려면은 N에 뭐 들어가야 돼? 9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없네? 그럼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세 가지. 그러니까 뭐 2하고 3하고 9 해가지고 세 가지밖에 안 될 거라고. 그치? 그럼 나 라지 X의 원소 구했어. 라지 X는 1, 3, 9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건데 B가 될 수 있는 거 먼저 구합시다. B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거 이 라지 X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면 라지 X의 부분집합 어떻게 가능해? 공집합 있을 거고 1, 3, 9 해서 하나짜리 그리고 1, 3, 1, 9 그리고 3, 9 해서 2개짜리 그리고 1, 3, 9가 다 선택되는 거는 제외.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이렇게 있을 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을 거예요. 7개. 그러면 B가 이렇게 됐을 때, 야 B가 얘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거 따로 있을 거고, 얘일 때 A가 될 수 있는 거 따로 있을 거고, 다 따로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걸 한번 통틀어서 좀 생각해 볼 거야. 우선 B가 공집합이래. 야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려면 B가 공집합일 때는 A가 뭐밖에 안 나와? 공집합밖에 안 나와. 이해되니? 그러면 이 케이스 하나 확인하고 바로 그냥 답 구할 거야. B가 만약에 1이란 녀석이야. A가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지.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 하나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자. 공집합일 때는 한 가지, 1일 때는 두 가지, 3일 때도 두 가지, 9일 때도 두 가지 됐네? 그지? A에 대해서 우선 구하는 거야. 그러면 1, 3일 때는 공집합인 거 하나, 1 하나, 3 하나, 1, 3 하나 네 가지겠네? 그지? A가 될 수 있는 거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순서상이니까 그럼 결국엔 얘네들의 개수들을 다 더하세요 라는 말이야. 순서상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만 적어두고 야 이거를 해놓고 바로 넘겨버리면 안 돼. 너 다시 생각해야 돼. 그치? 공책에다 적으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 아니면 다음에 못 풀어요. 일단 51번. 이제 51번에서는 그래도 좀 쉬운 유형으로 넘어왔어요. 51번 A 해가지고 얘네는 18 미만 소수인 자연수일에 그냥 적으면 되잖아. 2, 4, 5, 7에 11에 13에 17까지가 들어갈 수 있겠고 3하고 3 또는 13을 원소로 갖는 일이 3 또는 13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까? 두 가지로 내가 생각할 수 있긴 하거든. 3인 녀석하고 13인 녀석을 우선은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걸 써먹으면 되긴 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뺑 돌아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야 3을 포함하는 녀석으로 해놓고 부분집합 구할 수 있을 거고 또는이니까 13이라는 녀석을 가지면서 부분집합 구할 수 있을 건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 왜? 3하고 13을 따로따로 해버리면은 둘 다 들어가는 거를 두 번 계산해버린 거야. 그래서 막 하나 빼줘야 돼. 너무 귀찮지? 그럼 어떻게? 나는 어쨌든 3 또는 13이니까 얘네들을 그냥 제외하고 생각해버릴 거야. 제외하고. 그럼 제외하고 생각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전체 기준으로 부분 집합 개수가 나올 거다. 전체 기준으로 부분 집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7제곱개야. 전체 기준으로. 근데 얘네 둘을 우선은 제외하고 부분 집합해보자고. 3, 13을 제외한 녀석의 부분 집합이 개수가 몇 개 나올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5제곱개 나오겠네?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에서 3하고 13을 아예 빼버린 녀석의 부분 집합 개수를 제외해 주면은 3 또는 13이 들어간 녀석을 내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버리면 좀 그럴 때는 얘 아까 우리 했듯이 128이었지? 128에서 31을 빼세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기가 딱 처음 눈으로 딱 봤어. 이게 기억이 났어. 그냥 그거로 하면 되고 다른 방법이 기억이 났어.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아마 시간 뭐 내에서는 그렇게 뭐 절약이 될 건데 이제 언제나 좀 쉽게 하던가 아니면 시간 절약을 하는 걸 목표로 할 거니까 저는 연습할 때는 저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방법 자체는 많아.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럼 5, 2, 5, 3 그냥 알아서 해보면 될 것 같아. 뭐 적어도라고 나오면 우리 2학년 거 확률할 때 경우의 성률할 때 적어도 나오면 반대 경우 생각하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기억나냐? 그래서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54번부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그냥 글만 잘 읽으면 돼. 가조건 얘들은 다 자연수일 거래.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니까 뭐 가조건은 그냥 자연수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조건에서 x라는 녀석이 a의 원소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녀석이 뭐야? x분의 24도 a의 원소일 거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래. 그러면 자연수니까 a라는 녀석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 2를 내가 원소라고 생각해 버리면 24라는 녀석이 원소로 따라와. 2라고 생각해 버리면 12가 따라와. 3이면 3, 8에 24 따라오고 4면 4, 6에 24 따라온대요. 이런 말이네. A 원소. 우선 A에 대한 원소는 8개인 거야. 8개인 건데 내가 왜 지금 위아래로 적어놨냐. 그냥 눈에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2개씩이 짝을 지어지면서 가야 된다. 우선 8개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막 부분집합 생각할 때는 8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문제에서 뭐라 나왔어? 얘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네들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 내가 다 찾아봤는데 얘네들끼리 어쨌든 A가 될 수 있는 후보니까 진짜 A가 될 수 있는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말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말이지. A가 1, 24 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그럼 실제로 손으로 다 쓰란 말이 아니지. 손으로 다 쓰란 말이 아니지.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해라? 굳이 8개 다 생각할 거야? 그냥 잘라서는 1, 2, 3, 4만 생각했다. 난 4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개수 구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럼 몇 개야? 2에 4제곱개가 될 건데 이게 끝인가? 에? 왜 곱하기 2야? 아니야. 그냥 1, 2, 3, 4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4제곱개에서는 뭐가 포함되냐? 뭐 1하고 2가 포함되는 녀석이 그거 선택이 될 수 있겠지. 자연스럽게 24, 12가 들어온다는 소리야. 곱하기 2가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어? 공집합이 아니냐 나와 있잖아. 빼기 1이지. 됐어? 그래서 선택하는 거를 뭐가 24, 12, 8, 6 중에서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간단하게 1, 2, 3, 4에서 생각한 거야. 야, 그 아래 있는 55번도 다 똑같네. 근데 얘는 글 좀 잘 읽어보세요. 케이스 잘 구별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유형이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58번. 야, 58번은 잘 봐야 된다. 난이도 좀 많이 있어요. 58번. 이제 두 문제를 할 건데 합인 거, 곱인 거. 지금 A 집합에서 1, 3, 5, 7, 9, 5개로 원소를 가지고 있고, 야, 이거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 할 거예요. 그리고 라지 X라는 녀석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1이라는 녀석을 가지지 않을 거고 9는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x, x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지. 그러면 어쨌든 sx가 될 수 있는 녀석들이 뭐가 있을 거냐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얘네를 활용하는 문제는 우선은 문제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걸 가져갈 거냐 봐보세요. 우선 라지 x가 될 수 있는 녀석을 내가 생각을 해줘야 돼. 라지 x 우선 1은 아닐 거래. 그지? 9는 무조건 가져갈 거래. 그러면 나는 부분집합 x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볼 거야. 봐봐. 우선 9 하나. 우선 있을 필요 없어.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9 하나. 또는 39 또는 59 또는 79 하고 가능하고 뭐 이렇게 두 개씩 선택도 될 수 있죠. 9를 포함하면서 35 뭐 9를 포함하면서 37 9를 포함하면서 57 가능하고 그냥 다 선택이 되는 경우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러면 이게 개수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솔직히 손을 할 수 있겠죠. 있으면서 지금 sx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란 소리야. 그지? 이해되니? 이 조건 만족하면서 x에 대한 거 그러면 여기에서 sx는 뭐야? 그냥 9야. 여기에서의 sx는 뭐야? 12야. 여기에서는 막 14야. 하나씩 다 더하란 소리거든? 그럼 개수가 봐라. 9라는 녀석은 모든 부분집합에 다 들어가고 있네. 그래서 총 8개가 있어. 이것도 우선 쓰지만 나중에 한번 정리 한번 해줄 거야. 그 다음 3이라는 녀석은 봐봐. 그럼 우선 눈으로 한번 봐. 3이라는 녀석은 하나, 둘, 셋, 4개 들어가 있네. 그지? 3이라는 녀석은 4개 들어가 있어. 가만히 세보면 7도 하나, 둘, 셋, 넷. 5도 하나, 둘, 셋, 넷. 다 4개씩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게 4개씩 3하고 5하고 7이 있어요 라고 해서 이게 2개 더하라는 소리긴 하거든요. 근데 야 문제 풀 때마다 이거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계속 할 거란 말이야. 이거 언제 쓰고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진짜 기억이 안 나면 좋은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가는 거 처음에 가는 거 이거 기억하면 좋아요. 그냥 어쨌든 9를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9를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9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니까 요 3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이 9를 가지고 있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9는 2의 세제곱개만큼 얘들이 가지고 있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나는 3에 대해서 확인해볼까? 3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3을 무조건 가진다 치자? 여기부터 우선 쓰면 돼요. 내가 3을 무조건 가지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할 거야. 그래야지 이 sx 3을 포함하는 녀석을 내가 구하겠지. 그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데? 9는 무조건 포함할 거고 1은 안 가질 거고 3을 무조건 가지는 거니까 이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만큼이 3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네. 3이라는 녀석은 2의 제곱개만큼 있을 거야. 우리 실제로 손으로 세봐서 알겠지만 실제로 4개 맞았지. 야 그럼 똑같은 방법 다 하면 되네. 5도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죠. 5를 무조건 가지는 내가 부분집합을 생각하고 싶어.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7도 똑같이 2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래서 여기 파트 있지, 여기 파트를 그냥 내가 좀 어느 정도 유형만 알고 있다면 하나로 묶어가지고 4개씩 가지고 있을 거야. 누구들을? 3하고 5하고 7들을 4개씩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계산 가능하다고. 됐냐? 여기까지가 부분집합을 합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쓰는 거 뭐였어? 얘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야. 얘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요 놈이 계속 포함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였다고. 그러면 59번하고 60번이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61번이 좀 달라. 61번은 어떤 문제냐? 곱이래, 곱. 이제 군대 3의 제곱을 쓸 때 27은 3의 세제곱.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있던 거랑 똑같아.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 나왔으니까 당연히 2의 4제곱에서 하나 뺀 거 15개 나와요. 근데 그 15개 손으로 구해도 상관없다고. 상관없을 건데 지금 모든 원소의 곱을 비키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돼. 봐봐. 나는 1이란 녀석을 내가 무조건 포함하는 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세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인데? 몇 개인데? 이 세 개 가져왔네. 2의 세제곱개. 그지? 2의 세제곱개지, 8개지. 근데 이거는 합이 아니라 곱이야. 1이라는 녀석이 8번 내가 8개, 8 파트가 있을 건데 여기에 1 포함돼 있고 여기에 1 포함돼 있고 여기 8파트에 포함돼 있을 건데 야 다 곱할 거래. 1을 8번 곱한다는 소리지. 야 그럼 똑같네. 3이라는 녀석 몇 개 있겠어? 8개 있겠지. 3의 제곱 몇 개 있어? 8개 있겠지. 3의 세제곱 몇 개 있어? 8개 있겠지. 그냥 이게 끝이야. 이렇게 적용 가능하다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 우리가 부분집합에는 아까처럼 다 손으로 써볼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 1 뭐 들어간 녀석이 8개 있을 거야. 다 곱하래. 1을 8번 곱할 거야. 뭐 3의 세제곱, 여기도 3의 세제곱, 여기도 3의 세제곱 있을 거래. 걔들 다 곱하래. 그래서 3의 세제곱이 8파트에 들어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이라고. 그럼 답 뭐 나와? 답만 하면 24에 16에 8만 있으면 되니까 48?